해썹 HCCP는 보시다시피 선행요건 프로그램 8가지와 사전 준비 5단계와 7원칙의 총 12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8가지 중 5번째 용수관리, 즉 물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관리에서 물은 어떤 물일까요? 먹는 물 관리법에서는 수돗물은 수도법을 적용받고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관리법에서는 먹는 물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상태의 물, 두 번째는 수돗물, 세 번째는 먹는 샘물이고 네 번째는 먹는 염지하수, 다섯 번째는 먹는 해양심층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수관리는 물, 다시 말해 용수를 관리하는 것과 용수 저장시설 관리, 즉 물탱크 관리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이거나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지하수를 쓸 때는 법에서 정하는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가 나오는 취수원이 소나 돼지 등 동물 사육장, 다시 말해 축산 폐수가 유입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뿐 아니라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 설비 등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 수질 기준 전체 항목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접 마시는 음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1년에 2번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강의 검사 키트를 사용하여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과 수도법에 근거를 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은 수질 기준 그리고 수질 검사 횟수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건강 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의 수질 기준을 보면 일반 세균은 1ml 즉 1리터가 무게로 대충 1000g이니까 1ml는 10g 정도이니까 일반 세균은 10g에서 100cFU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즉 세균 개수가 100개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 샘물에서는 10g에서 20개 나오면 안 된다 등 다양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 좀 더 정확히 이해해 볼까요? CFU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균 포화도가 CFU. 이 문제의 답은 세 번째 다가 잘못된 것이지요. 살모넬라, 쉬겔라가 완전 음성이라는 의미는 CFU가 한 개도 없다는 건데 이 슬라이드의 맨 아랫부분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250ml에서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이상에서는 검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니 완전 음성 즉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것이니까 세 번째 답이 틀린 것이지요. 이같이 다양한 기준치를 먹는 물 검사 규칙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의 신청은 지정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질검사가 끝나면 수질검사 성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회사에서 사용되는 용수는 배합수, 세척수, 청소수 그리고 공정수, 제품수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수는 마시는 음료와 같이 음료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돗물을 상수도 파이프 배관으로 공급받더라도 배관에 녹이 쓴다든지 하는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또한 확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 표는 특히 지하수의 경우 오염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거리미터를 참고하셔서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게 더 좋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수 저장시설 관리, 쉽게 말해 물탱크 관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수조, 배관의 재질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이어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물탱크 뚜껑이 열려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하고 누수 및 오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수조 청소 및 소독도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던지 아니면 외부에 맡길 경우에도 수도법에 따라 정해진 저수조 청소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아무 회사나 다 시켜도 되는 건 아니겠지요. 물론 언제 어떤 업체가 와서 저수조 청소, 소독했다는 것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큰 대형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 상태를 매월 한 번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저수조를 새로 만들었거나 한 달 이상 사용치 않다가 다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하고 물을 다 빼고 저수조를 청소, 소독을 한 다음에는 다시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저수조 위생점검 항목은 저수조 주변의 상태뿐 아니라
조수조 그 자체 그리고 저수조의 윗부분 즉 뚜껑 부분의 오염 우려민 냄새, 맛, 저수조물의 색도, 그 물이 맑은지 흐린지 하는 탁도까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10가지 항목의 점검 결과를 물론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수조의 설치 기준을 보면 저수조가 넘치거나 너무 작아서 청소하기 어려우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넘치거나 저수조물의 양이 적을 때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경보장치의 수신기가 관리실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수조 내부에 높이는 사람이 들어가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해야 하니 사람의 평균 키보다 작지 않은 180cm보다는 크게 만드는 게 좋겠지요. 저수조 뚜껑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 혹시나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수조의 인체에 해로운 유독 화학물질을 넣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수조를 청소하고 소독한 다음에 새롭게 물을 채운 다음에는 저수조 물이 제대로 청소, 그리고 소독이 잘 되었는지 다음 3가지 항목에 대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는 잔류 염소 농도이고 다음으로는 수소 이온 농도 소위 pH가 5.8에서 8.5 이내인지 다시 말해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닌 중성인지 5.8과 8.5 사이에 pH 수소 이온 농도가 위치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는 탁도계를 사용하여 탁도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 또한 점검 기록을 잘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수질검사를 할 용수, 물의 채취 방법 그리고 이때 수질검사의 항목은 앞에서 본 탁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뿐 아니라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을 검사하도록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불합격 다시 말해 수질기준에 위배되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하고 합격된 경우에도 수질검사 결과를 대형 건축물의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 등 위생조치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 벌칙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용수 저장시설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재질로 만들어진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품 공장에서 사용되는 용수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문제입니다. 어떤 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수돗물을 사용하면 식품 공장에서 물, 용수에 대해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 함유된 경우도 있어 이 같은 경수, 하드워터를 연수 즉 소프트워터로 바꿔주는 연화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경수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답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